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벤처 캐피탈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벤처 캐피탈과 엮일 만한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IPC기가 좀 빨라지면서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 드리겠지만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기술력이 높지만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주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펀드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도 여러 자금을 모아서 여러 기업에게 투자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인, 기관, 정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벤처 자금을 모두 모아서 벤처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직접 투자하는 것이겠죠. 보통적으로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에서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의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넘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를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뉴스 기사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첨단 바이오 R&D 투자 확대로 2035년까지 스타트업이 연 1000개씩 나오게끔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밑으로 쭉 한번 내려보자면은 이게 충북 청주에서 민생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인데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와 관련해서 2035년까지 200조 원 시대를 열게끔 기반을 다지겠다라고도 약속을 했죠.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말이 나온 이유가 현재 정치권 화두인 의대 정원과도 엮여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문의들이 많이 사직한 만큼 의사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아마도 이런 R&D 투자로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즉 AI를 활용한 의료 기술을 높여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기사를 살펴봤는데 왜 이 기사를 살펴봤느냐라고 한다면은 2035년까지 스타트업이 연 1000개씩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주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벤처 캐피탈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투자금 회수로 하면서 이익을 보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건 결국에는 기술 특례 상장으로 갈 가능성, 즉 IPO가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아야겠죠. 여기서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것은 기술력은 높지만 이익을 잘 못 내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서 2005년에 도입된 제도예요. 이 제도 자체가 제약 바이오 업종 때문에 도입이 된 건데 말 그대로 제약 바이오 헬스 기업들은 R&D 투자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서 이익을 낼 길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으면 상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기술 특례 상장 혜택을 보고 바이오 헬스 케어 기업이 IPO가 좀 더 빨라진다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 기업들은 다시 벤처 캐피탈들은 더욱더 빠른 시일 내에 투자금 매수를 통해서 이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이슈로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가 아이빔 테크놀로지에 150억 규모로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2022년 4월에. 그런데 이 업체는 첨단 생체 현미경 기술 기업이죠. 아무튼 바이오 업종인데 이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현재 상장 예심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실제로 상장까지 한다면 에이티노 인베스트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기사에도 보시다시피 IPO 시장이 반도체 2차 전지가 지고 이제는 바이오 헬스케어 소프트웨어까지. 그래서 현재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어느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로서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에이티넘 인베스트의 차트는 비트코인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는데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진 않죠. 실제로 네이버 종목 토록만 봐도 비트코인 얘기, 최근까지도 비트코인 얘기를 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두 나무에 투자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에이티넘 고성장 기업 투자 조합을 통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를 통해서 투자했다는 건데, 이 펀드 만기일이 24년 3월입니다. 이미 조합원들끼리 원금 배분 완료한 상태이죠. 그래서 투자 조합이 엑스트된 상황이라서 이제는 비트코인과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트코인 말고 에이트넘의 중요 투자 포인트는 어느 기업에 투자했는가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이슈도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도 있기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해서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